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콩 도심에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폭우에도 아랑곳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 청사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동생이 과거 운영했던 회사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야당들은 오늘도 조국 불가론을 앞세워 공세를 높였습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남성은 숨진 피해자를 향해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다음 달 서울 월계점 문을 닫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뒤 세 번째 지점 폐쇄입니다. 카드사가 집계한 유니클로 매출액도 한 달 새 70%나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이 또다시 검은 바다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반중국 시위를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때마침 비도 내려서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우산도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70일 넘게 이어지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홍콩 시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박건영 기자가 홍콩 현지에서 취재 중입니다. 박 기자, 다행히 지금까지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늦은 밤까지 이어질까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이곳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중국 송환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가 시작한 지 4시간쯤 지났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아랑곳 않고 참석했습니다. 暴動啊，呢件事已經係令到好多人更加嬲，更加想出嚟。 오늘 집회는 지난주 공항 점거로 도시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 뒤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규모로 진행은 되지만 주최 측은 오늘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항 점거와 폭력 충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This is our home. 咁而家咧，我哋喺上邊就見到咧，天后其實仲咧有人湧緊入嚟嘅，係見唔到龍尾嘅。咁所以如果你見到你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도 전 세계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는 홍콩 경찰은 야만적인 행위를 멈추라는 등 구호를 든 시민들이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 간에 이뤄진 수상한 소송에 대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두 차례 공사 대금 지급 소송인데요. 그런데 후보자의 동생이 소송에 앞서 채권을 넘겨받을 회사를 만들고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며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실체도 모호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1997년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공사를 맡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던 조국 후보자의 동생.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인 2006년 부동산 관련 업체를 만든 뒤 공사대금 채권을 이 회사와 자신의 전 부인에게 넘깁니다. 이 업체는 상호명을 5차례 넘게 바꾸고 2017년에는 바뀐 상호명으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소지로 적혀 있었던 곳에는 실제 운영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썼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온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동생이 공사를 하며 진 은행빚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는 부도 처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학교법인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만 옮겨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없어진 회사로부터 51억 7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완전히 위조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한 소송입니다. 야당은 후보자도 소송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올라 있었던 만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그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채널A 보도로 알려진 가족 간의 송사 어떤 내용인가요? 정리해 주시죠.
네, 조국 후보자의 집안이 소유한 학교 법인이요. 이 중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겁니다. 이 공사를 담당한 게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한 건설사여서 동생과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먼저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2007년 판결문을 보시면요. 원고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그리고 동생이 대표인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10년 뒤입니다. 10년 뒤 2017년에는요. 학교 법인의 대표자만 후보자의 모친으로 바뀐 똑같은 소송이 진행됩니다. 부친이 별세하면서 이사장이 모친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족 간에 이런 소송은 왜 하는 겁니까? 네, 민사상의 채무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빚을 갚지 않았는데도 이의 제기가 없다면 채무와 채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소송을 한 번 더 한 건 채권 시효 연장 목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족들 간의 소송이다 보니까 이 실제 돈을 받을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까 봐 이걸 막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조 후보자는 뭐라고 하나요? 그 가족들을 좀 만나봤습니까? 네, 이 조 후보자는요, 이 학교 재단 일을 일단 잘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도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 현재 후보자의 모친,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가 있어요. 사람이 안 들어가요. 밤 되면 우리 열심히 태어나서 사람이 불이 안 켜면 비지. 네, 이 조 후보자는요, 이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지나친 사생활 취재는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족 소송권은 그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됐던 학교 법인의 일이라 사생활이 아니라 검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이네요. 이번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의혹을 짚어보죠.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회사가 광급 공사를 주로 수주해온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요, 가로등 전멸기를 지자체 그리고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A업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에 그런데 이 A업체의 매출이 1년 만에 1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훌쩍 올랐습니다. 그럼 그만큼 수주를 많이 했다는 의미일 텐데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업계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급 공사의 수주를 따내는 거를요, 복권 당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이 사업이 언제 발주될지 그리고 또 사전 정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도 또 직접 받아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지역이다 해도 나한테 제안서를 보내줘야 돼요. 발주를 언제 한지 예를 들어서 날마다 모든 정국을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정보도 정보지만 또 외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요.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이렇게 얻은 정보로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라는 점 때문에 이 업체가 일종의 특혜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속보입니다.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고 반말을 한다며 투숙객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한 겁니다. 곧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고개는 꼿꼿하게 들었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추정인과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20분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엔 시신을 훼손한 이유를 또박또박 말합니다. 처리를 하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숨진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끔찍한 말을 쏟아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모텔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 남성을 평범한 직원으로 기억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북이에요.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남성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는 사이코패스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왔는데요. 올해만 흉악범 3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은 안보겸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도 전남편 살인 사건의 고유정.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안인득.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계획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다운. 올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3명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상 공개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모두 21명입니다. 신상 공개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단이 잔인한 경우, 또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자수해 신상 공개의 요건에 들어맞는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합니다. 토막 사체를 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신상 공개를 해왔었어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 이곳 화재 현장에서 800m 떨어진 한 창고에서도 큰 불이 났었는데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화마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검은 연기도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새벽 4시 40분쯤. 밖에 쌓여있던 폐플라스틱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건물로 번졌고 유독가스를 포함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119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공장은 잿더미가 됐고 주차된 트럭은 바퀴까지 녹아내렸습니다. 공장들이 밀집한 이 마을엔 일주일 전에도 큰 불이 났습니다. 800m가량 떨어진 폐금속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금속 분말에 물을 뿌리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탓에 소방당국은 저절로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공정이 요 근래에 들었으더니 뭐 불이 보통 나는 게 아닌데 시장 있기만 해요. 미세 플라스틱 재난 나오고. 불을 끌 때 사용한 물과 소화약품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이 물들을 논들 있죠. 농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표에 안 되지. 화성시는 주민들에 대한 순회 진료와 함께 농작물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수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배우미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바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부지런히 삽으로 옮겨보지만 양이 워낙 많아 처리하는 것도 애를 먹습니다. 나흘 사이 포항 지역에서만 2만 4천 마리가 넘는 양식장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강도다리 같은 수온 변화에 민감한 품종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출고를 앞둔 물고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수조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양식장에 공급되는 바닷물 온도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따뜻한 고온 표층수와 저층수가 섞이면서 포항 연안 수온은 한때 28도에 육박했습니다. 동해 남부 연안은 지난 13일 이후 엿새째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민들은 수온을 낮추려 수조에 얼음을 쏟아붓지만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포항시도 액화산소 200톤과 얼음을 지원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선 상황. 하지만 물고기들이 높은 수온에 약해진 상태여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내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이 이용할 바닷물이 대장균이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됐는데 폭우로 도쿄의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간 겁니다. 내년까지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이 뿌였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경기할 오다이바 해양공원입니다. ちょっと匂いはありましたのと、やっぱりちょっとクリアじゃなかったので、やっぱりそこは改善を願っています。 주최 측이 수질을 검사한 결과 어제 기준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실제 이곳에 왔더니 물이 심하게 뿌옇고 악취도 납니다. 위원회 측은 최근 태풍으로 빗물이 늘어났다고 해명했지만 이곳 똑같은 곳에서 2년 전에도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20배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도쿄의 하수 처리 방식은 분뇨 등이 포함된 생활 하수와 빗물을 함께 정화해서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 불어나 정화가 안 된 수가 배출됩니다. We have two issues to control all the time. One, it's the quality of water. 주최 측은 내년 올림픽 때는 대장균 차단막을 3겹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도쿄의 하수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특히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다음 달 서울 월계점도 문을 닫습니다. 종로 3가점과 구로점에 이은 세 번째 폐점 소식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의 서울 월계점 매장입니다. 다음 달 15일 문을 닫는다는 소식과 함께 가까운 다른 매장을 알려주는 안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옷을 고르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곧 폐점을 앞둔 유니클로 월계점 앞입니다. 주말이라 이곳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매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 7월 국내 8개 신용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액은 한 달 새 70%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 측은 폐점이 매출 하락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품을 들어가기 전에도 연 초부터 리뉴얼이나 폐점 계획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종로 3가점, 구로점에 이어 월계점까지 문을 닫으면 국내 유니클로 매장 수는 187개에서 184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반응입니다.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하고 한국에는 세금을 부여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 수출 규제가 풀릴 때까지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유니클로 측은 문을 닫는 세 곳을 대신해 매장을 추가로 열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태국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별한 아내가 생전에 남긴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선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6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의 세계 유준 기자입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남성이 갯벌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리 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던진 줄을 잡고 40분 만에 올라온 남성. 감사 인사를 하더니 손에 쥔 5m짜리 줄자를 펼쳐 보입니다. 이 줄자는 남성의 사별한 아내가 생전에 선물했던 것으로 다리를 지나다 실수로 떨어뜨리자 죽기 위해 주저없이 몸을 던진 것이라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저녁 10시 40분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결혼식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최소 6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결혼식장에는 10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여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지만 배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패션뿐 아니라 최근엔 식품과 자동차 업계에서도 복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는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40여 년 만에 재출시된 소주 진로. 초창기 모습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이 호응을 얻으면서 출시 72일 만에 1,000만 병이 팔렸습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 때문에 저희가 딱 맛을 봤는데 청정한 느낌이 들고 약간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에는 국산차 시초인 포니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시대를 풍미했던 자동차들로 이색 전시장을 연 겁니다. 콘셉트에 맞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복고 의상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게는 이색적인 경험과 4050 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명품 패션 브랜드들은 복고 게임에 빠졌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가 최근 내놓은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과거 오락실에서 유행했던 고전 게임의 감성을 살렸는데요. 최근 복고 열풍이 불자 중소비층인 2030 세대를 겨냥해서 이렇게 게임까지 만든 겁니다. 아이스크림 디자인이 1985년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단종됐던 라면과 우유도 옛 모습으로 다시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복고풍의 제품들이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붉은 소가 그려진 두 상표. 하나는 오스트리아 에너지 음료 회사인 레드불, 다른 하나는 국내 자동차 용품 업체인 불스원의 상표입니다. 불스원이 상표를 모방했다며 레드불이 낸 소송에 대법원은 고객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다며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국내 자동차 용품 업체 불스원이 과거에 쓰던 상표들입니다. 모두 황소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불스원은 상표를 바꿨는데 곧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붉은 소가 한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인데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레드불은 불스원이 상표를 베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표권 침해 판단의 기준은 고객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보이는지입니다. 재판부는 두 상표 모두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이고 구부러진 앞다리와 펴진 뒷다리, 꼬리가 S자로 치켜 올라간 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불이 지난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열린 레이싱 대회 포뮬러1에 참가해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 불스원이 상표를 교체한 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곳, 당연 탁 트인 시원한 해변이죠.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겐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특수 제작된 새로운 휠체어가 도입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하늘 아래 탁 트인 쪽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수영복 차림의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며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휠체어 없인 이동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들에게 해변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일반 휠체어로는 접근조차 쉽지 않고 안전 문제 등으로 해수욕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수상 휠체어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휠체어와는 달리 이렇게 고무 튜브로 된 특수 타이어를 장착해 물에 뜨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반 휠체어로는 엄두도 못 내는 모래사장도 수상 휠체어를 타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단은 해수욕장이 있는 전국의 다른 국립공원에도 수중 휠체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너무도 더웠던 이번 여름, 늦더위를 잡을 한국 공포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내 옆에 있는 가족, 신숙한 일상 속이라면 어떨까요? 색다른 느낌의 현실적 공포를 다룬 국산 호러 영화를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절대 믿지도 듣지도 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악마가 가족 안에 숨어든다는 설정의 영화 변신입니다. 누가 가족이고 악마인지 분간되지 않는 상황. 서로를 의심하면서 가족 간의 균열이 생깁니다. 가장 익숙한 존재가 낯설게 느껴질 때의 긴장감이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사람이 충고를 하면 들어. 나중에 pit물을 흘려서 후회하지 말고. 영화 암전은 공포영화를 준비하는 신인 감독이 상영 금지될 정도로 잔혹한 영화의 실체를 추적하며 겪는 사건을 담았습니다. 사람의 열망으로, 비틀린 욕망으로 그 광기가 뭔지 보여주는 작품이니까요. 영화 속 영화란 구성과 주 무대인 폐극장 때문에 관객들은 객석까지 영화의 한 장면인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눈을 뜨기 전 병실에 누워있는 내가 보였다. 공장 노동자인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유령이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시간을 거슬러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꿈과 희망을 잃은 채 유령처럼 살아가는 청춘들과 마주합니다. 현실 속 외로움이 가장 큰 공포로 묘사됩니다. 현실에 발을 디딘 한국형 공포 영화들이 색다른 공포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스포츠 속 과학을 체험해보는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글러브 속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는 주옥 같은 수비. 야구에서 홈런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인데요. 철벽 수비의 비밀, 흔히 운동신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소리에 숨어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장은 멋진 수비의 향연입니다. 온몸을 던져 타구를 잡아낼 때면 짜릿한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호수비의 비밀은 의외로 소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낙타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자가 외야수로 변신해 3D 그래픽으로 구현해보겠습니다. 타자가 공을 치면 0.3초 뒤에 소리가 전달되고 그때 타구를 판단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5초 뒤에야 공의 궤적이 눈에 들어오고 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으면 4.7초 뒤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면 1.5초 뒤에서야 공을 보고 비로소 수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3, 4m 정도 오차가 발생해 결국 공을 놓치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소리 자체는 잘 맞으면 장타 같은 경우는 경쾌한 소리가 나죠. 실제 선수들은 공의 소리만 듣고도 구질과 비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삐껴 맞았는데 멀리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충주 성심학교 선수들은 뜬 공 처리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선수뿐 아니라 심판도 소리가 없으면 오심이 늘어납니다. 접전 상황에서 눈으로는 타자의 발을 보고 귀로는 공의 소리를 들어야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잡는 거와 베이스 밟는 거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중요합니다. 보기만 해도 짜릿한 경기 탓에 시각만 중요한 줄 알았던 야구. 하지만 마지막 활용 점정은 바로 소리에 있습니다.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위원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고 여야 정치권도 김 전 대통령의 해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추도했습니다.
나들이 즐기기 좋으셨죠? 심한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도 간간히 불어 마음이 위로되는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더워지는데요. 하지만 이 더위 오래가진 않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까지 기온이 조금 올라 덥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후에도 큰 더위는 없고요. 낮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고 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외출 전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 모자와 양산을 준비해서 피부를 최대한으로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차 계획이 있으시다면 비가 그친 목요일 이후가 좋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조리시설 청결에도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도, 대구가 23도 등으로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3도 등으로 뜨겁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우려됩니다. 해수욕장 가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해서 휴가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남은 주말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